아이온큐, 엘레멘트 6, AWS 연구팀이 아주 고품질의 양자 등급 다이아몬드를 그것도 높은 수율로 얇은 막, 그러니까 방막 형태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기술의 최전선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특히 양자 기술 분야에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거의 공상과학 같던 이야기가 이제 정말 산업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는데요. 바로 양자 컴퓨터, 또 관련 기술들의 대규모 생산 가능성을 확 여는 그런 획기적인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아이온큐, 그리고 다이아몬드 기술의 강자죠. 엘레멘트 6, 드비어스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거인 애마존 웹서비스 연구팀이 함께 개발한 양자 등급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은요. 아이온큐 공식 웹사이트에 2025년 10월 9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파운드리 규모 양자 기술을 위한 다이아몬드 방막 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 그러니까 양자 기술의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발표 내용의 핵심부터 좀 짚어보죠. 아이온큐, 엘레멘트 6, AWS 연구팀이 아주 고품질의 양자 등급 다이아몬드를 그것도 높은 수율로 얇은 막, 그러니까 방막 형태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걸 넘어서 산업적인 규모로 다이아몬드 기반의 양자 소자를 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기술이 왜 지금 중요하냐 하는 점인데요. 특히 아이온큐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양자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양자 프로세서를 연결하는 메모리 강화 광자 상호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신호를 중폭시키는 중계기 같은 기술 개발에 이 다이아몬드 방막이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기존에는 실험실 수준에서 소량으로 만들던 그런 특수 다이아몬드를 이제는 이미 잘 갖춰진 반도체 제조 시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다이아몬드가 단순한 보석이나 산업용 소재를 넘어서 첨단 반도체 재료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레멘트 6가 드비어스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회사가 무려 70년 이상 합성 다이아몬드의 극한 물성을 연구하고 활용해온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단지 단단하고 반짝이는 것만이 아니라 광학, 음향, 전력 전송, 심지어 수처리나 열 관리, 센서 같은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성능을 발휘한다는 걸 계속 증명해왔죠. 그런 노하우가 이번 양자 기술 돌파구에도 분명히 큰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엘레멘트 6의 오랜 경험하고 또 제조 역량이 없었다면 양자 기술에 필요한 수준의 어떤 정밀도와 품질, 이걸 갖춘 다이아몬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 합성 다이아몬드 제어 기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양자 현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아주 특수한 다이아몬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다이아몬드 기술이 구체적으로 아이온큐가 그리는 큰 그림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 건지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아이온큐는 개별 양자 처리 장치, QPU라고 하죠. 이걸 모듈처럼 만들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마치 레고 블록처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 규모의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접근 방식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고전 컴퓨팅 분야의 역사를 보면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하면서 확보했던 그 인피니밴드라는 고속 네트워킹 기술이죠. 수많은 GPU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이 기술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칩 성능 향상만큼이나 이 칩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이게 전체 시스템 성능을 좌우한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이온큐가 꿈꾸는 그 모듈식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 연결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듈식 접근 방식에서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 걸까요? 바로 규모의 경제하고 신뢰성입니다. 모듈식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반도체 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표준화된 대량 생산 공정, 그리고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발명할 필요 없이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서 양자 장치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율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온큐가 영국의 그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가 표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이온 트랩 양자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발명이 아니라 복제를 통해서 규모를 달성하겠다, 이런 전략의 일환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개별 QPU 제조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을 활로하고, 그럼 이제 이 모듈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패브릭이 중요해지겠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축이 바로 이 네트워크, 즉 상호 연결 기술입니다. 아이온큐는 2025년 6월에 인수한 라이트싱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상호 연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바로 여러 QPU 모듈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양자 컴퓨팅 자원을 만들어내는 중추신경망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컴퓨터 내부 연결을 넘어서 원격지의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양자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센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반 양자 감지 시스템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응용 분야의 문을 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최첨단 상호 연결 기술의 핵심 부품이 바로 양자 등급 합성 다이아몬드로 만든 양자 메모리라는 점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양자 정보라는 게 급도로 민감하고 쉽게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양자 메모리는 정보를 잠시 붙잡아 두었다가 다시 보내는 일종의 임시 저장소 혹은 신호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광자에 실린 양자 정보를 다이아몬드 내에 특정 양자 상태로 변환해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광자로 변환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 손실 없이 더 멀리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양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 양자 메모리에 필요한 특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이 주로 대학 연구실 수준의 아주 소규모 공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품질은 좋은데. 대량 생산이 어렵고 비쌌군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어렵고 비용도 매우 비쌌죠. 산업적 규모로 확장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한계를 이번에 아이온큐, 엘리멘트 6, AWS 연구팀이 돌파했다는 거군요. 얇은 다이아몬드 방막을 만들어서 이걸 실리콘 같은 기존 반도체 기판 위에 딱 붙이는 기술을 개발한 것. 이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필름이 그 양자 메모리 같은 고성능 양자 장치에 요구되는 아주 까다로운 품질 기준들, 예를 들어 내부 결함이 급도로 적어야 하고 양자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이 가져오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호환성하고 이기종 통합입니다. 이것이 양자 기술의 산업화를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되죠. 네, 먼저 파운드리 호환성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죠. 다이아몬드를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어서 실리콘이나 질화 규소처럼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쓰이고 공정 기술이 성숙한 재료 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자체는 가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물질이라서요. 기존의 표준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아몬드를 방막 형태로 만들어서 다루기 쉬운 실리콘 같은 기판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마치 일반적인 반도체 웨이퍼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요? 네, 즉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이 가진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그 수조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 이걸 활용해서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연구실의 그런 특수 장비가 아니라 표준화된 공정 라인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기존 반도체 공장을 거의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나 새로운 장비 도입 같은 게 좀 필요한가요? 물론 약간의 공정 최적화라든지 전용 장비 도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완전히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반도체 생태계에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개발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주요 확장성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양자 메모리 분야에서는 실리콘 공급 센터, CIV 센터를 이용한 메모리 소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또 질소 공급, NV 센터를 이용한 초정밀 양자 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 기반의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MEMS라고 하죠. 네, MEMS요? 네, MEMS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 GPS 없이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고성능 관성 항법 장치 같은 데 응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있는 이미지 보셨죠? 방막 생산 공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도식하고 실제 사진, 이런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고품질 다이아몬드 양자 소자를 웨이퍼 단위로 찍어낼 수 있게 된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반도체 산업의 힘을 빌려서 양자 소자 생산의 규모와 효율성을 정말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이점, 이기종 통합. 이건 뭔가요? 이기종 통합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기술입니다. 즉,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혹은 서로 다른 공정으로 제작된 여러 개의 개별 칩 또는 부품들, 이것들을 마치 하나의 칩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패키징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떤 단일 재료도 모든 기능에서 최고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재료는 연산에 뛰어나고 다른 재료는 메모리에, 또 다른 재료는 통신의 강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기종 통합은 각 기능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부품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단일 재료로는 구현할 수 없는 최적의 성능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이 이기종 통합하고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다이아몬드의 장점하고 다른 재료의 장점을 딱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양자적 특성, 예를 들어 안정적인 양자 상태 유지 같은 장점이 있지만 전자 제어 회로나 복잡한 광학 회로를 집적하는 데는 실리콘이나 질화 규소 같은 기존 반도체 재료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효율적이거든요. 이기종 통합은 바로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하는 열쇠인 거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방막으로 만든 양자 메모리 칩을 전자 제어 회로가 정교하게 설계된 실리콘 기판 위에 직접 통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양자 메모리의 상태를 훨씬 더 빠르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돼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다이아몬드를 대량 생산하는 걸 넘어서 다른 기능성 부품들하고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미래에는 이 방막 플랫폼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양자 메모리를 스위치, 변조기, 광 검출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광자 집적 회로, PIC 위에 통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PIC요? 네, 이런 PIC는 보통 지락에서처럼 광학적 특성이 우수하고 가공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다이아몬드의 강력한 양자 메모리 기능을 더하는 거죠. 자료에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보시면 그 검은색 실리콘 캐리언 위에 격자 형태로 배열된 반투명한 다이아몬드 필름들이 보이고 그중 하나를 확대한 모습도 있잖아요. 네네, 봤어요. 이건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반도체 재료 방막, 예를 들어 특정 센서 기능을 위한 재료 같은 것도 함께 통합해서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의 폭을 혁신적으로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재료들을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접합하고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고도의 공학적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막 기술이 그 가능성을 현실적인 범위 안으로 가져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종합해 보면 고품질, 고수율, 그리고 파운드리 호환성까지 갖춘 이 다이아몬드 방막 생산 기술은 다이아몬드가 실험실의 특수 소재를 넘어서 산업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는 핵심 반도체 재료로 발돋움하는 정말 그야말로 중추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 이 돌파구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명확합니다. 아이온큐가 구축하려는 양자 시스템의 두뇌, 즉 컴퓨팅하고 신경망, 네트워킹 모두 이제 파운드리 규모의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컴퓨팅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인수를 통해 확보한 이온트랩 QPU 제조 기술과 시너지를 낼 것이고, 또 네트워킹 측면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더 큰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이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 메모리 및 상호 연결 기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런 이점들이 단순히 양자 컴퓨팅하고 네트워킹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된 NV 다이아몬드 양자 센서 같은 경우 GPS 신호가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이나 실내 혹은 전파 방해가 심한 환경에서도 아주 정밀한 항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심지어 국방 분야까지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죠. 그런 양자 감지 응용 분야의 중요성은 아이온큐가 최근에 발표한 벡터 어토믹이라는 회사 인수를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벡터 어토믹은 원자 시계하고 관성 센서 같은 정밀 양자 센서 기술의 강점을 가진 회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아이온큐가 단순히 양자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컴퓨팅, 네트워킹, 그리고 센싱이라는 양자 기술의 핵심 응용 분야 전반에 걸쳐서 완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이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온큐가 가장 완벽한 양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에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 셈이죠. 이것은 앞으로 양자 기술 산업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랄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소재의 발견이 아니라 양자 기술이라는 그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 세계의 산업으로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규모와 효율성이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면 중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릴 그런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재료과학의 혁신이 양자 기술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다른 첨단 기술 분야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융합되면서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게 될까요? 혹은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물질이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다른 평범해 보이는 물질들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잠재력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기술의 최전선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